오늘은 PSS 7 명사절을 이끄는 that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절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면 항상 흥분하는 경향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그래요. 근데 이 명사절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 문법 책에서 문법 문제를 푸는데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정말 그냥 독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덩어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독해가 굉장히 정확해지고 좀 빨라지고 쉬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독해할 때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일단 기억하시고 오늘 내용은 평소에도 뭐 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특히 조금 더 눈에 힘을 주고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명사절을 이끄는 that 이 부분을 보기 전에 우리의 표를 보기 전에 먼저 잠깐 서론을 이야기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절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한번 다시 떠올려보면 영어의 단위 중에 절이 하나다. 그래서 영어의 단위를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살펴봤었죠. 근데 가장 작은 단위는 단어고 영어 단어를 외워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어라는 단위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로 띄어쓰기 단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하나가 영어 단어다라고 해서 단어는 그냥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식적인 그 단위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인 단어를 넘어서면 구가 있는데 구부터는 구하고 절은 사실 그 눈에 띄는 단위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단위가 아니고 의미 단위이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개는 약간 더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구라는 것은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뭔가 그 의미 덩어리를 이룬 건데 구와 절의 차이점은 구는 주어 동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절은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라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구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만한 구는 전치사구가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 더하기 명사 이렇게 쓰이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죠. 그래서 전치사구 정도를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구는 주어 동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정도만 지금 기억하시고 지금 절에 조금 더 힘을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은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인데 그 절이라는 것은 문장보단 작죠. 그래서 우리가 독립적인 문장을 이루지는 못하고 문장의 일부분으로 쓰인다. 정리를 해보면 절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니까 사실상 꽤나 큰 덩어리이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 단위이기 때문에 얘가 그 형식적으로 표시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뜻으로 구분되는 하나의 덩어리인데 그것이 문장의 일부분으로 쓰인다. 그래서 뭔가 그 문장에 속해 있는 거. 그런데 그런 절은 영어에서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첫 번째가 명사절, 두 번째가 형용사절, 세 번째가 부사절인데 우리가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14단원에서 관계사 단원에서 계속 살펴봤던 게 형용사절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조금은 익숙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번 단원까지 저번 단원이 아니고 PSS 6까지 여러 번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절, 부사절을 넘어서 오늘은 이제 명사절로 절의 세 번째, 마지막 절을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명사절은 일단 절이니까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인데 형용사절, 부사절과 다른 거겠죠. 명사절이라고 부르는 다른 이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명사절은 뭐냐면 절은 절인데 명사처럼 쓰이는 절인 겁니다. 근데 명사처럼 쓰인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명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명사절의 역할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명사는 문장 안에서, 영어 문장 안에서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어 역할을 합니다. 주어는 주인공 같은 거죠. 그 주체, 그래서 동사 앞에 있는 부분, 근데 그 주어 역할을 하고 명사가, 목적어는 동사가 필요로 한 대상, 이 말이 딱 떠오르면 좋은데 어떤 동사는 동사의 특징에 따라서 예를 들면 love 같은 게 있는데요. 그 동사가 필요한 대상이 목적어가 뒤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목적어 자리에 원래 명사가 쓰일 수 있다. 근데 그 명사 대신에 명사절이 쓰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보어는 주어를 설명한 말, 이때는 주격 보어라고 부르고 목적어를 설명하는 말, 이때는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는데 이런 곳에도 원래는 명사가 쓰이는구나. 그래서 명사가 하는 역할은 크게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면 그럼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서 명사처럼 쓰이는 절, 이거는 덩어리는 조금 크지만 의미 단위, 주어 동사를 포함한 의미 단위니까 덩어리는 조금 크지만 그 덩어리가 명사절이 명사처럼 쓰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명사절이라는 것은 주어 자리에 쓰일 수 있고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 있고 보어 자리에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의미 단위이기 때문에 뭔가 그 문장 안에서 명사절이 속해 있는 게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번 약속을 해보자 라고 해서 우리끼리 한번 정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절이 앞으로 나오면 문장 안의 일부분이겠죠. 그 일부분을 명사절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납니다 라는 것을 대괄호로 표시해서 약속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단어가 이제 여러 개의 단어가 한 덩어리로 이렇게 묶여서 우리 눈에 조금 잘 띄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명사절이 나오면 이렇게 약속을 하자라고 우리끼리 정해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문장 안에 그냥 의미로 알아볼 수 있는 그 일부분의 그 덩어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절이 시작합니다라고 해서 신호탄 단어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절의 시작을 알려줬던 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그런 단어들이었고요. 부사절의 시작을 알려줬던 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었던 종속 접속사였습니다. 그럼 명사절도 마찬가지로 그 문장 안에서 의미 단위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야 시작을 알려주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단어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은 명사절의 접속사라고 부르는 that 이게 있고요. 그게 오늘 살펴볼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명사절의 시작 신호탄 단어 자리에 의문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의문사는 우리가 의문문을 쓸 때 제일 앞에 쓰는 단어 who, when, why, how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런 의문사가 명사절의 맨 시작 앞을 알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을 가지는 접속사 if, whether 이걸 맨 앞에 써서 명사절의 시작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단어 중에 하나를 써서 명사절이 시작되는 부분이야 라는 것을 문장 안에서 이 부분이 시작되는 명사절의 시작이야 알리는 그 신호탄으로 쓰일 수 있는데 그 중에 2번과 3번 의문사와 if, whether로 시작하는 명사절은 우리가 1단원 지금 이 교재의 1단원에서 맨 앞단원에서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면 1단원을 잠깐 떠들러 보시면 간접 의문문 부분에 이 의문사나 if, whether로 시작하는 명사절을 뭐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른다. 이런 게 이제 기억이 사실 안 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보면은 내가 이런 거 했었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1단원에서 살펴봤던 그 내용이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접속사 that으로 시작하는 그런 명사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있지만 오늘은 신호탄 중에 접속사 that 이걸로 시작하는 명사절을 살펴보겠다. 여기까지 큰 그림을 그려두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 that, 이 that의 정체는 뭡니까? 라고 한다면 그 that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that is a conjunction. conjunction은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접속사 단원이니까 접속사를 배우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that은 일단 접속사고요. 접속사라는 말은 우리가 문장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만 지금 표시를 했지만 원래 지나가는 문장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명사절이 주어 동사를 포함한 의미 단위라고 했으니까 여기 주어 동사 포함한 덩어리가 이렇게 문장 안에 쏙 들어가는 건데 그렇다면 원래 있던 문장 하나 그리고 여기 명사절의 문장 하나 이 두 개의 문장을 이어주는 말인 접속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요. with little real meaning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의미는 뭡니까? 그게 궁금할 수 있죠. 당연히 처음에 만나면 우리가 that은 처음에 저것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이 명사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의 that은 little real meaning 이니까 의미가 실제적인 의미는 거의 없다인 겁니다. 우리가 형용사 단원에서 수량 형용사를 배울 때 little, a little 하고 little을 구분해서 little은 거의 없다 쪽인 거, 부정 쪽인 것을 배웠었죠. 그걸 기억해 보시면 real meaning, 진짜 의미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that은 접속해주는 역할은 하고 있지만 그 역할을 제외하고는 얘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뜻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할 때 뭐 얘를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죠. It is simply a connector. 그냥 연결해주는 말이에요. It shows. 그래서 그 that이라는 건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that a clause forms part. 그래서 이게 절이란 말인데 절이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of a larger sentence. 더 큰 문장의 일부분이에요. 그걸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그냥 연결을 해주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이 that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특별히 없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명사절이 어떤 건지 좀 큰 그림을 그려봤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 교재를 보면서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까 그 표를 조금 크게 해놓은 것 뿐이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게 이 명사절이 that으로 시작하는 경우 그런데 그 명사절은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명사처럼 쓰이는 절인 거고 명사처럼 쓰인다는 게 명사가 원래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어 역할을 하니까
이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인 그 명사절도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어 역할을 할 수 있구나. 이거를 이제 보는 연습을 예문을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that she has a twin sister is interesting. 이런 문장을 본다면 이 문장 전체, 이 전체 문장의 동사는 is입니다. 비동사. 그렇다면 동사 앞부분 이만큼이 주어인 건데 주어가 지금 주어 자체에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 굉장히 큰 덩어리가 와 있죠. 주어 동사를 포함한 이 덩어리인데 이 동사의 주어로 쓰이고 있네. 주어 역할은 원래 명사가 하는 건데 그럼 이건 명사가 아니라 명사절이 주어 역할을 했구나. 이 문장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덩어리가 지금 명사절 그리고 주어로 쓰인 거죠.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사 얘는 뭐 주격 보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that she has a twin sister 이만큼이 주어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만큼을 우리가 이렇게 명사절 덩어리로 묶어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이게 문장 구조가 잘 안 들어와서 단어들은 다 아는데 해석이 잘 안 돼요 라고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사용된 조금 복잡한 문장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절을 볼 수 있게 되면 그런 이제 그 어려움이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이 보일 때까지 그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이게 딱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이렇게 대괄호가 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괄호를 치는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보는 눈을 길러가다 보면 이제 복잡한 문장이 나와도 명사절이 척척척 보이는 그런 단계에 이르릅니다. 그때까지 연습을 같이 하기를 바라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 원래 주어 자리에 그냥 명사 하나 달랑 쓸 수 있지만 그 명사 하나 달랑 쓴 게 아니고 명사처럼 쓰이는 명사절을 쓴 문장이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녀가 쌍둥이 여동생이 있다는 거 이것이 재미있다, 흥미롭다 이렇게 된 문장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어가 그냥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과 그리고 한 덩어리, 의미 덩어리로 보는 것은 완전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데 그래서 얘는 명사절, 이만큼의 덩어리를 보는 연습 그리고 명사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that도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나온 설명은 that절이 주어 역할을 할 때는 그러니까 얘가 주어 역할 할 수 있고 목적어 역할 할 수도 있고 보어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주어 자리에 쓰일 때는 주로 문장의 맨 앞에 가주어 it를 쓰고 진짜 주어인 that절은 뒤로 보낸다. 이것은 여러분 그 가주어 부분에서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영어의 전반적인 특징인데 큰 덩어리가 앞에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그냥 한 단어인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그냥 형용사, 명사 이렇게 형용사, 명사 앞에서 꾸며졌지만 형용사절이 되면 명사 뒤에서 이렇게 꾸며졌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거하고 같은 원리인데 큰 덩어리가 앞에 오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는 언어여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명사절이 이렇게 거대하게 오고 나서 이렇게 동사 오는 게 부담스럽다. 그래서 여기 주어 자리에 가짜 주어인 it 이걸 그냥 쓰고 It is interesting. 진짜 주어는 그냥 뒤로 보내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는 문장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의미이지만 it is interesting. 근데 이게 가짜 주어인 건 어떻게 아냐면 읽다 보면 it is interesting. 이게 재미있어. 근데 뭐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짜 주어구나. 진짜 주어를 기다리면 됩니다. That she has a twin sister.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원서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봐도 We often use it and put the noun clause at the end of the sentenc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We often use it. 우리가 자주 it라는 가주어를 사용한대요. And put the noun clause 이게 명사절인데 명사절을 at the end of the sentence 문장의 맨 뒤로 보낸다. 그래서 가주어 it를 사용하고 진짜 주어인 이 명사절 부분은 맨 뒤로 보낸다. We do this because the clause is long and comes more naturally at the end. 근데 we do this, 우리가 왜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로 이 진주어를 뒤로 보냅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the clause is long, 이 절이 너무 길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긴 게 앞에 오는 거 부담스럽다. 너무 길고 comes more naturally at the end. 뒤에 오는 게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긴 부분을 뒤로 보내는 걸 자연스럽게 여기는구나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 역할, 주어 자리에 명사절이 이끄는 that 이런 명사절을 쓸 수는 있지만 이것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되는 구문은 it라는 가주어를 쓰고 진짜 주어는 뒤로 보낸 이런 형태를 더 자주 만나게 되겠구나. 거기까지 보시면 완벽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명사절인데 사실 이것 중에 빈도를 생각해 보라면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을 쓰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 that을 쓸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some people think 원래 어떤 사람들이 생각한다. 동사가 필요로 한 대상 그게 목적어였죠. 근데 그 목적어 자리에 원래 명사를 쓰는데 그 명사 자리에 이번엔 딱 보니까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가 왔네. 그럼 명사 대신에 명사처럼 쓰는 명사절을 썼구나. 이걸 보시면 되고 명사절 시작합니다 라는 신호탄 that을 쓴 건데 그 that은 생략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역시 원서에서도 확인해보면 in informal English 그래서 조금 비공식적인 영어에서는 we can often leave out that 이 that을 생략하기도 한다. 자주 생략한다. 그래서 생략한 문장도 굉장히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약간 어디서 봤던 것 같아요. 그 형용사절 설명할 때 명사 다음에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거 본 적이 있었죠. 비슷해요. 그래서 얘도 그냥 우리가 영어권 사람이 아니지만 이 상식적으로 주어 동사 다음에 think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주어 동사 다음에 뭐를 생각하는지 목적을 써야 되는 그런 동사인데 그게 이제 이렇게 I'm very polite 이렇게 쓴다고 해서 이게 마침표가 없이 그냥 문장이 딱 끝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냥 느닷없이 주어 동사 이렇게 시작하면 새로운 덩어리가 시작되는구나. 그거를 이 that을 써주지 않더라도 신호탄 that을 써주지 않더라도 새로운 덩어리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다음에 얘가 그냥 거기서 끝낼 문장이 아닌데 그냥 다시 주어 동사가 마침표 없이 막 나온다면 여기 뭔가 그냥 동사가 필요한 대상이 목적어 자리에 온 명사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 대괄호 명사절을 딱 체크해주면 되는 거죠. Some people think I'm very polite 이렇게요. 내가 아주 예의 바르다고 어떤 사람들이 생각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어 부분에 쓰이는 명사절은 우리가 아주 많이 만나게 될 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호탄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어 자리에 쓰이는 명사절인데 한번 확인해 보면 The problem is 문제는 그럼 우리가 주어를 설명하는 말 그거를 보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보어 자리에 명사를 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딱 봐도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가 왔죠. 그러면 보어 자리에 명사를 쓸 수 있지만 이번에는 명사처럼 쓰이는 명사절을 썼구나. 그리고 명사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that 명사절 접속사 that을 썼다는 것도 보이시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를 설명해주는 이만큼의 덩어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를 포함한 의미 단위인 게 명사절 맞죠. 그래서 that you didn't give it back to me. 네가 그걸 나한테 돌려주지 않았던 게 문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런 문장을 앞으로 만나게 된다면 주어 자리에 명사가 아니라 덩어리가 쓰였네. 명사처럼 쓰이는 명사절이 쓰였구나 하면 이거를 하나의 의미 단위로 묶어보는 거. 역시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아니라 명사절이 쓰였다면 이렇게 묶어보는 거. 주어 동사 다음에 주어를 설명하는 말 보어 자리에 명사절이 쓰였다면 이렇게 묶어보는 거. 그걸 묶을 수 있는지 문제가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독해할 때 굉장히 큰 힘이 된다. 특히 이 정도의 짧은 문장 말고 정말 이제 문장이 길어질수록 이건 굉장히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이 명사절이 앞으로 나온다면 그 명사절을 묶어보는 거. 근데 그것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혼자 처음에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런데 하려고 이렇게 도전을 하다 보면 하나하나 보이면서 이제 나중에는 모든 문장이 이렇게 분석이 가능해지고 더 나중에는 이걸 굳이 묶지 않아도 그게 그냥 덩어리로 딱딱딱 와 닿거든요. 그 경지에 이를 때까지 한번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도 풀면서. 이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보기와 같이 주어진 문장을 바꿔 쓰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바꿔 쓰는 것 자체는 쉽습니다. 그래서 얘를 따라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지만 우리는 조금 이 명사절을 묶어서 덩어리로 보는 연습 그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번이 He lied to me. 그가 나에게 거짓말했다. 이런 거고 It is disappointing. 그것이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런 건데 이 문장을 이제 합친다면 이 예문을 보고 이제 하면 되겠죠. It is disappointing. 이걸 먼저 쓴 다음에 이것이 실망스럽다. 근데 뭐가 실망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건 가주어구나. 그러면 우리가 가짜 주어 대신 길어진 진짜 주어를 뒤에 보낼 수 있다고 했는데 진짜 주어를 얘를 진짜 주어로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진짜 주어
여기다 쓸 건데 명사절로 진짜 주어를 만들어 쓰면 되겠죠. 그 명사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that 쓰고 나서 he lied to me 라고 해야 이 두 문장을 연결한 접속사 that을 써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연결해 쓸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 문장은 that he lied to me is disappointing 이렇게 써도 되지만 우리가 아까 주어 자리에 너무 큰 명사절 덩어리 쓰는 건 부담스럽다. 그래서 끝으로 보내는 게 자연스럽다 라고 했던 그 규칙에 의해서 it is disappointing. 이게 실망스럽다. 근데 뭐가? 그럼 이건 가짜 주어였던 거예요. 가주어. 진짜 주어는 길어서 보냈던 명사절 형태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사절은 이렇게 대괄호로 우리끼리만 묶어서 표시를 한번 해보기로 했고 명사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that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 is disappointing that he lied to me 이렇게 써주시면 얘를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진짜 주어로 볼 수 있겠죠. 2번으로 넘어가면 we are going to 제주도. It is exciting. 그러면 우리가 제주도에 갈 예정이에요. It is exciting. 그게 너무 신나요. 그러면 it is exciting. 역시 뭐가 신나는지 잘 모르겠죠. 가짜 주어인 거고 진짜 주어는 너무 길어서 뒤로 보냈어요. 그러면 이 명사절 진짜 주어 썼던 거 그래서 명사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that 없지만 생각해서 써야 되는 거겠죠. 왜냐면 여기에 없었던 이유는 이때는 그냥 두 문장으로 썼으니까 접속사가 필요 없었지만 두 문장을 우리가 합치는 것은 두 문장을 합칠 때 쓰는 단어가 접속사였죠. 그래서 그 접속사를 생각해 쓰는 겁니다. That we are going to 제주도. 그래서 that을 쓰는 위치는 명사절의 제일 앞에 신호탄처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역시 이 문장도 원래는 이게 주어 자리에 쓰였다면 that we are going to 제주도 is exciting 이렇게 제주도에 갈 예정인 그 사실 자체가 신나게 한다 이렇게 쓰면 되지만 주어가 길어지는 게 부담스럽다. 그래서 진짜 주어를 뒤로 보내버리고 가짜 주어 it's 가주어를 쓴 거죠. 3번은 they didn't come. It is strange. 이런 문장인데요. They didn't come. 그들이 오지 않았다. It is strange. 그 이상하다. 이렇게 두 문장이었던 것을 우리는 한 문장을 합친다면 it is strange. 이거 이상하다.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죠. 뭐가 이상한지. 그래서 이건 가주어구나. 진짜 주어는 명사절로 써서 그 뒤로 보낸다면 that they didn't come. 그래서 접속사 쓰고 이 문장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 그게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여기 앞에 써도 됩니다. that they didn't come is strange. 이렇게 써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이 문장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4번은 The story had an unhappy ending. It is a pity. It is a pity. 이건 약간 유감이다. 뭐 안 됐다. 이런 건데 It is a pity. 이거 좀 안 됐다. 근데 어떤 거가 그러냐면 It's 가주어죠. 그럼 진짜 주어를 That the story had an unhappy ending.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게 해피 엔딩 아닌 거 저도 약간 이제 좀 힘들어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약간 평화롭고 다 이렇게 잘 되는 그런 영화만 보려다 보니까 무섭거나 아니면 이렇게 스릴러거나 아니면 너무 슬프거나 이렇게 뭔가 엔딩이 좀 힘들거나 하면 다 안 봅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영화가 거의 없죠. 여기는 이렇게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가주어, 진주어, 진짜 주어 자리에 명사절을 쓴 그런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Giho plays the piano well. It is true. 이건데 it is true.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냥 가주어이고 진짜 주어 자리에 우리는 명사절을 쓸 건데 명사절 that 접속사 that을 써주고 나서 Giho plays the piano well.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는 지금 주어 자리에 명사절을 쓴 그 연습인 겁니다. 네, 주어 자리 명사절을 썼는데 그 주어 자리가 길어지는 게 부담스러워서 지금 가주어를 쓰고 진주어를 뒤로. 그렇지만 명사절은 명사절이니까 우리가 이 표시로 똑같이 해줄 거고 명사절을 시작하는 신호탄 that도 있는 거 보이시죠? 주어 자리에 쓸 때는 that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다 깨알같이 써줬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연습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You are leaving for Canada. I heard. 내가 들었다 라고 하고 원래 내가 들었다 라고 하면 무슨 내용을 들었는지 이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그런 동사죠. 목적어 자리에 원래 명사 쓸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인 명사절을 쓰는 그런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도 6번을 이제 한번 해볼게요. Yumi is Susan's sister. I know. 그러면 I know. 내가 아는데 뭐를 안다 라고 해서 원래 목적어를 써야 되는 그런 단어인 거죠. 근데 목적어 자리에 그냥 지금 한 단어의 명사를 쓸 게 아니고 이렇게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를 쓰려고 해요. 그렇다면 얘를 목적어 자리에 원래 명사 쓰겠지만 이번에 명사절을 쓰는 그런 문제구나. 그리고 명사절을 쓸 때는 명사절의 신호탄 that 쓰면 되겠죠. 그래서 I know 다음에
동사가 필요한 대상, 목적어 자리에 지금 명사절을 쓴 거고요. 명사절에 시작하는 신호탄 that을 쓴 건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목적어 자리에 쓸 때는 that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냥 썼지만 얘를 생략하고 써도 괜찮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I know that Yumi is Susan's sister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I know, 내가 안다 라고 하고 아는 사실을 이만큼의 덩어리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굉장히 나중에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묶는 연습을 하자 지금부터. 그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7번은 She is going to cry. 그녀가 울 것 같았다. 뭐 이런 건데 I thought. 그러면 내가 생각했다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얘가 이제 곧 울 것 같았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I thought, 내가 생각했다 라고 하고 어떤 내용을 생각했는지 그 목적어 자리에 원래 명사를 쓸 수 있지만 주어 동사를 포함한 이 명사절을 써야 되겠다 라고 하면 우리 I thought 다음에 명사절을 시작하는 신호탄 접속사 that 이거를 쓰고 그 문장을 써도 되고 이때 that은 생략해도 된다. 왜냐하면 목적어 자리에 쓰는 명사절에 쓰는 that 접속사를 생략할 수도 있으니까요. I thought that she was going to cry 써도 되고 I thought she was going to cry 이렇게 써도 됩니다. 8번은 Her son is diligent. 그녀의 아들이 부지런하다. I believe. 내가 이렇게 믿는다. 이렇게 생각한다. 라면 I believe. 내가 이렇게 믿는데 역시 목적어 자리에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를 쓸 거니까 명사절을 쓰는구나. 그럼 명사절을 쓰기 위해서 신호탄, 접속사 that 써도 되고 여기 생략해도 되겠죠. I believe that her son is diligent.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 쓰는 경우를 앞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게 될 거라서 6, 7, 8, 9, 10번은 이 묶어진 이 부분을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겠죠. 묶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9번은 You were having dinner at that restaurant. I thought. 내가 생각했는데 너 그 레스토랑에서 저녁밥을 먹고 있다고 내가 생각했어. 이런 내용이겠죠. I thought. 내가 생각한 내용을 명사절로 쓰려고 합니다. 목적어 자리에 명사 대신에 명사절을 쓰려고 하니까 명사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접속사 that을 넣어서 써도 되고 이 경우에는 생략해도 돼요. 여기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다가 했을까요? 가로를. 여러분은 여기에 해주세요. 그래서 I thought that you were having dinner at that restaurant 해도 되고 that은 생략해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You gave Mike a lot of books. I knew. 그럼 내가 알았다. 근데 어떤 사실을 알았는지 명사를 써도 되는 그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을 쓸 거고요. 그럼 우리는 신호탄 that을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되지만 쓴 걸로 일단 해보면 I knew that you gave Mike a lot of books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that은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이 또 한 부분. 그러니까 아까 1번에서 5번 같은 경우에는 that으로 시작하는 그 명사절이 주어 역할을 할 때 그런 연습이었고요. 6번에서 10번까지는 that으로 시작하는 이 명사절이 목적어 역할을 하는 문장 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그런 문장들을 이제 연습해 본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연습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Sue lost the key. 수가 그 열쇠를 잃어버렸다. That's the problem. 그게 문제다. 이 두 문장 합쳐서 The problem is 문제는 주어를 설명하는 말 보어 자리에 명사절 쓰는 걸 연습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11번은 She doesn't like her new job. That's the fact. 그렇다면 그녀가 그녀의 새로운 직업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사실이다. 우리는 이 흐름으로 써본다면 The fact is 이렇게 가면 되겠죠. 사실은 그 사실은 어떤 거냐면 주어를 설명하는 말 보어 자리에 우린 명사절을 써서 명사절 이 두 문장을 합쳐줄 거니까 역시 접속사 필요하겠죠. 명사절을 시작하는 신호탄이자 그 접속사인 that을 쓰고 She doesn't like her new job. 그런데 보어 자리에 that도 역시 거의 생략하지 않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쓸 때만 생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The fact is that she doesn't like her new job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은 We can't wait any longer.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That is the point. 그게 뭐 포인트다 이런 건데 That is the point. 얘부터 써준다. The point is 그 포인트는 그 문제는 뭐냐면 역시 포인트를 문제를 설명하는 말 주격 보어 자리에 명사절을 써주는 거겠죠. That we can't wait any longer. that이 없었지만 이제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니까 우리 접속사 챙겨서 써주시면 되겠죠. So the point is that we can't wait any longer.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게 문제다, 포인트다. 13번은 Mino broke the window. 민호가 창문을 깨트렸대요.
That is the truth. 그게 사실이다. 라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해서 나가겠죠. The truth is 사실은 뭐냐면 주어를 설명하는 말 보어 자리에 명사절을 쓰는 그런 구조이고요. 명사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접속사 that을 써서 The truth is that Minho broke the window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은 Tom and Kate got married. 둘이 결혼을 했어요. That was the big news. 그게 큰 뉴스였대요. 그렇다면 the big news was 큰 뉴스가 뭐였냐면 주어를 설명하는 말 자리에 지금 보어를 써준 거고요. 그 명사절의 시작을 알리는 that 신호탄을 써줘서 that Tom and Kate got married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문제는 He didn't know how to drive. 그는 운전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That was the problem. 그게 문제였다. 이런 건데 문제는 이렇게 되겠죠. The problem was 뭐였냐면 주어를 설명하는 말 보어 자리에 명사절을 쓸 거고요. That으로 시작해서 That he didn't know how to drive.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15번까지 문제는 사실 보기를 보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금방 파악해서 다 풀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게 덩어리를 묶어봐서 정말 주어 자리에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보어 자리에 이런 식으로 명사절이 쓰이는구나 그 느낌 감각을 조금 익히셨으면 좋겠다. 명사절이 이렇게 뭔가 좀 간단한 문장에서 나올 때 그래도 좀 익혀둬야 우리가 독해에서 막 이제 여기저기 우리가 알아보기 힘들게 나올 때 이제 또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장부터 차근차근 명사절 보는 연습을 하자라고 하는 게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세세한 거는 기억을 못 하셔도 좋으니까 일단 절이라는 거 그리고 그게 명사처럼 쓰이는 게 명사절이라는 거 그리고 명사절은 주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보어 자리에 쓰인다. 그래서 우리가 대괄호로 보는 연습을 하자. 그리고 그 명사절이 제일 앞에 알리는 신호탄 that 이게 있어서 조금 더 알아보기 쉬운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명사절이 쓰인 문장을 만난다면 그걸 이렇게 표시하는 연습을 해보자라는 게 오늘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게 처음엔 잘 안 보이겠지만 이제 연습을 하면 할수록 좀 더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 덩어리를 우리가 같이 보는 연습을 하자라는 말씀을 이제 끝까지 강조를 하면서 여기까지 해서 마쳐보려고 합니다. 오늘 너무 좀 복잡한 내용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을 텐데 여기까지 같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